방금 보신 영화 장면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영화로 손꼽은 러브레터의 명장면이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간절한 외침인데 많은 분들이 저 장면을 보고 울컥했을 겁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자 가장 유명한 장면인 와타나베 히로코가 누워있던 하얀 눈밭은 오타루의 탱우산이다. 영화에서는 고베로 나오지만 실제 촬영은 탱우산에서 했다. 현재도 영화 속에 등장했던 자작나무와 주택을 비롯해 촬영 당시 주변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눈 덮인 야산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산에서 죽은 약혼자 후지 이츠키의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히로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츠키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된다. 히로코는 이츠키의 집에서 그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보게 되는데 앨범에서 중학교 시절 이츠키의 옛 주소를 알게 된다. 히로코는 그 주소로 잘 지내나요? 저는 잘 지내요. 등에 글이 적힌 한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부켓 오타루의 또 다른 후지 이츠키에게 도착한다. 이때부터 영화는 편지를 보낸 현재의 히로코, 편지를 받는 현재의 여자 이츠키, 그리고 과거의 여자 이츠키와 남자 이츠키의 시점을 오가며 스토리가 전개된다. どうして同盟か初めて見た。村岡忍村岡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을 가진 분들이나 먼저 떠나간 사람이 그리운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에 일본의 북해도에 있는 눈밭에 직접 가서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오겐키 데스까나 와타시와 겐키 데스를 크게 외치거나 나도 잘 지내요 라고 한국말로 외쳐보면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여행은 그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화의 첫 장면을 촬영한 눈밭에서 가까운 거리에는 더 글라스 스튜디오 인 오타루가 있다. 영화 속 히로코와 선배 시게루가 키스를 했던 공방이다. 한겨울이라 운영을 안 하는지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답장이 오자 히로코는 유리 공방을 운영하는 이츠키와 히로코의 선배인 아키바에게 가서 그 편지를 보여준다. そんなん書いたって届かへんやろ。返事が来ちゃった。天国からかもしれないけど、でもちょっと嬉しくて。 아키바는 그동안 죽은 이츠키를 잊지 못하는 히로코를 사랑해 왔었고 이츠키의 묘지에서 히로코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것을 히로코에게 고백한다. 그리고 아키바는 히로코에게 키스를 한다. 지난번에 숨결에 바람 될 때라는 책을 소개할 때 죽음이 연상되는 영화 두 편 중 한 편이 러브레터라고 했는데요. 러브레터의 주요 배경이 일본 북해도에 있는 오타루입니다. 오타루는 1872년 최초로 부두를 건설해 일본 북해도의 개발을 시작한 도시이다. 이 오타루를 상징하는 장소가 오타루 운하다. 항구의 화물선에서 운하 주변의 창고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걸어서 30분이면 모두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규모다. 특히 해가 지면 63개의 가스등이 켜지며 환상적인 밤 풍경을 연출하는데 오타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오타루 운하 옆에는 오타루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역사박물관 옆에는 오타루 1폰테라는 유리공예관이 있다. 영화 속에서 오타루에 있는 유리공방 장면을 촬영했던 곳이다. 현재 이 공방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리공예품 제작을 체험할 수 있다. 아키바는 유리공예와 관련된 이유로 오타루시를 가게 되는데 히로코를 위해서 함께 여행을 가게 된다. 오타루에 도착한 둘은 아키바의 동기가 운영하는
유리공예 작업실에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죽은 후지 이츠키와 친했던 친구를 만나게 된다. よしやんその藤ってさひょっとして藤井月のこと？ 그와 함께 옛날 이츠키가 살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은 도로로 변해 있었다. 러브레터에는 두 명의 이츠키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히로코의 연인이었던 남자 이츠키, 그리고 한 명은 그의 첫사랑이었을지 모를 여자 이츠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영화의 삼각관계가 아닌 이 채널의 정체성에 맞게 영화에 나오는 질병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영화 러브레터에는 여자 이츠키가 계속 감기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저렇게 계속 감기를 무시하게 되면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도 결국에는 고열로 인해 병원 응급실로 엎혀가죠. 이츠키 아버지 또한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폐렴은 생각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평소 만성질환이 있으면 더 치명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러브레터는 감기의 무서움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의학 영화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의료 채널인 걸 감안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오타루 거리에 나서면 영화 속에서 이츠키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은 후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지나는 장면을 촬영했던 곳이 나온다. 오타루 우체국이 위치한 거리에 와보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히로코와 아키바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주고 답장해준 이츠키를 찾아가서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지만 만나지 못하고 히로코는 우편함에 편지만 넣고 돌아선다. 그 편지를 받은 여자 이츠키는 그때서야 자신의 중학 시절 같은 반에 동명이인의 남자 이츠키가 있었음을 떠올리고 그 이야기를 편지로 쓴다. どこにいるのかわかりません。 이츠키는 자전거를 타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데 히로코가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녀의 정체가 또 다른 이츠키라고 직감한 히로코는 멀어지던 그 여자에게 나지마키 후지이 씨라고 이름을 불러본다. 藤井さん。 이츠키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히로코의 근처로 갑작스레 많은 인파가 지나가면서 이츠키는 히로코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츠키가 입원하고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병원 장면을 촬영한 장소는 오타루 시청이다. 촬영을 했던 2층 복도와 병실은 실제 시청 직원들의 보건소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츠키는 히로코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중학교를 찾았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남자 이츠키가 2년 전 눈사태로 조난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死んだでしょ、2年前に。山で遭難して。 죽음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히로코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느라 추운 겨울에 운동장을 뛰어다닌 것 때문인지 그날 밤 이츠키는 심한 고열로 쓰러지게 된다. 이츠키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부탁하지만 할아버지는 구급차를 기다릴 수 없다며 이츠키를 업고 병원에 가자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구급차를 기다리자고 한다. おじいちゃん、リスキー下ろして。いいからもう持ってこい。タクシーはダメ。早く持ってこい。 この子まで。 그렇게 업고 나가려는 할아버지와 말리는 어머니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짚고 넘어갈 의료 이야기가 나왔네요. 실제로 우리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가능하다면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할아버지의 판단에 맞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폭설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76세의 노인이 젊은 여자를 업고서 장시간 뛴다면 환자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의사의 본능은 숨길 수 없나 보다. 영화에서 여자 이츠키가 근무했던 도서관 건물은 옛 일본 유우센 주식회사 오타루 지점이다. 이츠키와 동료가 고베에서 날아온 편지를 읽고 의논했던 장소이자
중학교에 다니던 두 명의 이츠키가 함께 책을 정리하던 장면, 소년 이츠키가 창문에서 책을 읽던 도서관 장면이나 후배들이 선배인 이츠키를 독서 카드로 놀리는 장면도 이 건물에서 촬영했다. 히로코는 남자친구의 중학 시절 추억을 듣고 싶다며 이츠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고, 이츠키는 어쩌다 보니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히로코에게 성별이 다른 동명이인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야유와 놀림으로 시작된 그때의 일들을 기억해내고 히로코에게 소년 시절 이츠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あれは確かに年の期末テストの時答案を手にした後、학생! この27って数値は未だに忘れられないわ。ということはあいつが裏にゴリゴリ落書きなんか書いているやつが私の答案のはずでした。私の答案返してよ。その一言がどうしても言えないばっかりに勝負は放課後へと持ち越されたのでした。あれが親前で 히로코는 아키바와 이츠키가 죽은 산이 보이는 산장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곳에서 히로코는 이츠키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모두 털어내고 과거에 머무르는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 히로코는 다음 날 아침 산장 밖의 설원에서 이츠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돌아온다. 러블레터의 주연 여배우였던 나카야마 미호가 작년 12월에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이 히트쇼크로 알려졌습니다. 히트쇼크는 급격한 체온 변화로 혈압이 급변하면서 일어나는 온열 질환인데요. 아마도 나카야마 미호의 사망 장소가 욕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히트쇼크는 주로 겨울철에 온천이나 목욕탕에서 입역 전후에 체온과 혈압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한국인들도 일본에서 히트쇼크로 사망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겨울에 일본을 여행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행과 영화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도 의학적인 이야기로 끝나네요. 하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여행의 방식이 좀 더 나의 삶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홍콩에서, 일본에서 영화나 소설의 배경을 찾아가는 여행을 적극 권유하는 이유는요. 이왕이면 여행 가서는 현실적인 번뇌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남의 이야기, 다른 인생 스토리를 통해 내 삶을 둘러보는 것이 꽤 괜찮기 때문입니다. 진짜입니다. 경험담입니다.